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중반 이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요. 여행사에 다니고 있죠. 부침성 좋고 넉살이 좋은 편이며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따올걸요? 그리고 미래의 장모님이 될 우리 엄마에게 아주 잘하는 예비 1등 신랑이죠. 저는 물론이거니와 제 가족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죠. 예비 남편은 엄마의 환갑 잔칫날 녹용을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녹용이라는 게 모두 다 같은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예비 남편은 녹용에 대해서 완벽 분석을 해서 최고급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녹용은 뿌리 위쪽으로 갈수록 영양분이 많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골과 팁부위가 가장 귀하대. 예비 남편이 그 귀하다는 분골과 팁부위를 아낌없이 넣은 그것도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엄마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예비 사위에게서 이 귀한 것을 선물 받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감동의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장모 주려고 녹용에 대해 공부하고 최상급을 사왔다니 정말로 고마워. 내가 이거 먹고 더 건강해짐세. 엄마는 평소에도 제 예비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환갑잔치 이후에는 정말 거짓말 못해서 일주일 내내 아는 지인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서 예비사위 자랑을 하셨죠. 글쎄, 하나밖에 없는 예비사위가 내 환갑 잔칫날이라고 최상급 녹용을 선물했지 뭐야. 너희들 러시아산 녹용 구경은 해봤니? 우리 사위가 나더러 이거 먹고 건강하래. 이렇게 시작해서 예비사위의 장점을 늘어놓으셨어요. 덩달아 저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렇게 예비 남편은 저와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자임을 줄곧 보여주었어요. 이 남자와 인연을 맺어준 하늘에 감사했고 이 남자와 평생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희 2사람은 평생을 약속했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미리 예식장 예약을 마쳤고 이제 곧 예물도 보러 다녀야 하고 집이며 가구 등등 보러 다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렇게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준비를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루하루가 꽃길을 걷는 듯 행복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제 사랑이 어느 순간 삐거덕대고 있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늘 저를 바라보던 꿀 떨어지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돌변해서는 거의 양아치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 너랑 결혼 안 한다. 결혼할 이유가 없어졌어. 장난 같지는 않아 보이고 대체 이 말을 어떻게 되받아쳐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뭔 소리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자고? 진짜야?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응, 너랑 결혼 안 해. 이유가 궁금해? 그럼 이유 말해줄까? 저는 말해달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평소 예비 남편의 그 부드러운 말투와 예쁜 표정은 어디 가고 정말로 동네 양아치 마냥 아주 저급한 단어들을 써가며 얘기를 해대는 겁니다. 네 엄마 사기당했다면서? 완전 폭삭 망해버려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면서? 대체 그 나이에 무슨 사기를 당하고 그러냐? 사람은 말년복이 있어야 하는데 네 엄마 그게 뭐라니? 불쌍하고 딱해서 어쩜 좋아. 건물 잃고 나 같은 복덩이 사이를 잃고 말이야. 그래. 건물 팔아서 빚잔치 하고 그 나이에 고시원이나 쪽방촌 들어가면 뼈 사가 골병 들어요. 그러니 빚 갚고 여유 있으면 조그마한 월세집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잘 생각하셨어.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본인 혼자서 줄줄줄줄 해대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되물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완전 폭삭 망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이상하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우리 엄마 채찍근이 난데 나도 모르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 딸내미 혼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쉬쉬했겠지. 생각해보면 네 엄마 정말 양심도 없다. 아니, 이런 중대한 얘기를 가족 간에 터놓고 해야지. 이게 쉬쉬할 일이야? 와, 나 정말 식겁했잖아. 이 중요한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어 봐. 내 인생 완전 종친 거지. 네 엄마도 참 어떡하냐. 너는 너라고 쳐도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을 텐데 내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다만 너나 네 엄마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겠다. 그치? 예비 남편은 갈수록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해대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최 무슨 얘긴지 알아듣질 못하겠네. 그러자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엄마 사기당했대. 그래서 빚 갚느라고 건물 팔았대. 쪽박 찼다고. 난 그래서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이라고.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건물 매도하려고 내놓은 것은 맞는데 사기를 당했다니 금시초문인데? 대체 이게 뭔 소리래? 야, 혹시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 깨질까 봐 말이야. 어떻게든 결혼식은 올리고 말하려고 너 그런 거지? 대체 뭐가 진실일까?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엄마가 널 속이든 네가 다 알면서 날 속이든 간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고 너랑 결혼할 마음이 단 1%도 없다는 거야. 그건 변치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 내 마음 돌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알았지? 이제야 예비 남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군요.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팔았고 쪽박을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랑 파혼을 하자는 거죠. 듣자 하니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교양 넘치고 인자하던 말투는 어디 가고 나만을 사랑한다던 사람이 드문드문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엄마와 저를 매도하는데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더군요. 당신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날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건물이 있어서 나를 좋아한 거야?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척한 거야? 와, 쇼킹하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잘된 게 아니라 나한테 잘된 거네. 어쨌든 고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남편이 훅 하고 들어오더군요. 이게 뭔 소리야? 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너랑 더 이상 마주보면서 긴 말 나누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 명품 신발들 다 내놔. 헤어질 때 서로 선물해줬던 거 돌려주는 건 기본인 거 알지?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뜬금없이 이별을 하자고 하질 않나. 선물해준 물건을 다 가져오라고 하질 않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저는 소리를 꽤 질러버렸죠. 혹시 약 먹었어?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니,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선물한 걸 돌려달래?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러자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참, 잊어버릴 뻔했네. 네 엄마 환갑잔치 때 내가 해준 녹용 있지? 그거 그대로 가져와라. 녹용? 그거 먹으라며. 먹고 건강하시라며. 그래서 진작에 다 먹었지.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있을까 봐 달래?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냉정하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내가 구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냐고. 됐으니까 녹용값은 돈으로 내놔. 세상 천하에 이런 놈이 어딨습니까? 저는 열이 받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아버릴 것만 같더군요. 겨우 정신줄 부여잡고 말을 했죠. 더러워서 돈으로 주고 싶다만 너 하는 짓이 얄미워서 안 줄란다. 내가 언제 우리 엄마 녹용 사달랬어? 본인이 뭐 녹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버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으로 달래.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삐댔어요. 그랬더니만 이놈이 제 손을 끌어잡고서는 네 애가 고단수네. 당장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사준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랑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 그것도 내놔. 다 내놔. 얼른 앞장서. 너희 집 가자고. 하면서 제 팔목을 잡아 끄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대체 어디 또 있을까요? 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잠깐만. 알았어. 다 줄 테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왜 결혼을 파토내겠다는 건지 나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 그거부터 설명을 해봐. 대충 이해는 갔지만 정말로 이 자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 입으로 듣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말할게. 뭐 파혼한 마당에 숨길 거 뭐 있겠어? 그치? 내가 널 왜 만난 줄 알아? 바로 네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만난 거야. 네 엄마 건물주 아니었으면 내가 널 만날 일은 없었을 거야. 넌 내 이상형도 아니고 그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내 심장이 설렌 적이 없었다. 대신 네 엄마 건물을 보면 나는 늘 설렜어. 널 보면서 네 엄마 건물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런데 나에게 그 설렘을 주던 건물을 엄마가 매도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날 원망하지 말고 네 엄마를 원망해. 이 결혼 파토낸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엄마 잘못이니까. 그러게 그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 설쳐대. 100% 망하는 지름길이지. 이제야 알겠지? 그러니 내가 널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걸, 결혼 못하는 이유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인간과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처갓집 떡 보려고 장가 간다는 후배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자랑을 해대더라. 장인어른이 정계에 몸담고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부유한 집안이라나? 당장 회사 때려치워도 평생을 놀고 먹고 살아도 된다더라.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남편이 흥분을 해서는 말하더군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놈이 있어?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처가 덕 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뱃속이 편할까? 난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그리고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처가 재산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난 그런 남자들 보면 내가 남자라는 게 창피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그런 놈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불쌍하다는 둥, 남자 망신을 시킨 그놈을 산채로 매장시켜야 한다면서 혼자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처가 돋보려고 결혼한다는 우리 회사 남자 후배를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흥분하고 열변을 토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랬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람관계 잘해오면서 찐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고 자부했고 나의 평생 반려자 역시 진국 중에 진국을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른 내 반쪽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다니. 그 많은 남자 중에 이런 놈을 만났다니.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렇게 혼자서 자책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집안 말이야. 솔직히 건물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볼 거 하나도 없잖아. 가정환경 엉망이잖아. 콩가루 집안이잖아. 그런 너를 내가 만나줬으면 적어도 건물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랑 얼추 레벨이 맞는 거 아니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 출신에 친인척 중에 기관장들도 많고 집안이 좋잖아. 게다가 인물 좋지. 학벌도 너보다는 좋고. 아이씨,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돈 아까워 죽겠어. 돈도 돈이지만 버린 시간은 또 얼마냐? 그 시간들 다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내가 인간이 괜찮아서 이 정도로만 하는 줄 알아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물어내라고 해.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멍하게 있는데 예비 남편이 말을 덧붙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깔끔할 것 같다. 그치? 내가 너 사준 거 다 중고일 텐데 중고 가져다가 내가 뭐하냐? 현금으로 퉁치자. 내 계좌 알지? 너한테 들어갔던 데이트 비용, 선물 비용 등등 다 정산해서 보낼 테니까 계좌로 보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네 엄마 건물 팔았으면 너한테 현금 좀 줬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걸로 계산 똑바로 하자. 그러는 겁니다. 이 웃기는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누구한테도 이유 없이 당하고 못 사는 제 성격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일 중에 마감날이 닥쳤죠. 제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꽤나 큰 업체의 프로젝트를 최근 제가 팀장이 되어 추진 중인데 그 거래처에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납품해야 할 기간이 멀지 않았죠. 그래서 하루하루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예비남편과의 이 문제를 잠시 접어두게 되었죠.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예비남편이 회사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무실에 당당하게 들어서서는 이은미 씨 어디 있습니까? 채무관계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은미 씨가 3천만 원을 저한테 갚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만나러 왔습니다. 이은미 씨! 이은미 씨!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웅성거리는데 정말 창피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이라도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팀이 마무리 테스트를 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넘겨줘야 하고 또 거래처 직원들은 우리가 보낸 프로그램 받아 테스트를 해보려고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 팀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납품 시간을 어기면 제 개인적인 능력 미달은 둘째치더라도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되고 다음 계약 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수백 번을 외쳤죠. 1층 로비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눈치 빠른 부장이 저에게 달려와서는 그러더군요. 마무리 단계니까 이 팀장 대신에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할게. 얼른 저 사람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나가서 잘 얘기하고 타일러 보내. 윗선에서 알면 일 커진다. 라고 하더군요. 부장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저는 예비남편을 회사 밖으로 끌고 나갔죠. 그리고 대판 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기분이 나쁜 게 이 자식이 실실 비웃으며 빈정대가면서 쪼는데 그동안 죽어 지냈던 이은미 성깔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자식과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아서 개무시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까 내가 하는 얘기 들었지? 얼른 3천만 원 줘. 그럼 가줄게.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게. 왜? 돈이 없어? 혹시 네 엄마 건물 팔고 1원도 안 주고 딸한테 기생한데? 네 연봉 얼마나 된다고 빈대붙는데? 하면서 엄마를 욕보이는 겁니다. 회사 앞이라서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죠. 저는 예비 남편 말에 반박하면서 큰 소리를 냈죠. 너 같은 쓰레기랑은 1초도 있고 싶지 않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엄마 건물을 누가 샀는지? 그러자 예비 남편 눈이 동그래지면서 묻더군요. 맞아. 나 그거 궁금했어. 네 엄마 건물 정말 꿀이잖아. 위치도 좋은 데다가 은행이며 병원이며 프랜차이즈 커피숍, 식당까지 입주해 있는데 대체 누가 산 거야? 그 새 건물주 딸내미는 없으려나? 나이대가 나랑 맞으면 좋겠네. 얼굴은 이쁘려나? 근데 어떻게 만나지? 우연을 가장할까? 예비 남편의 눈은 정말 궁금해 보였어요. 미친 자식. 그게 궁금해? 진짜 궁금해? 누군지 궁금해? 알려줘? 예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개해줘? 건물주 딸 말고 건물주. 건물주가 미혼이야. 정말? 그 알짜배기 건물주가 미혼이라고? 나이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젊은 여자가 그 건물을 살까?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게 바로 나야, 이 등신아. 엄마 건물을 내가 샀다고. 예비 남편 눈이 동그래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눈만 동그래져서 그대로 있더군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넣고 귀를 비비더니 내가 방금 뭐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거지? 내가 요즘 귀가 안 좋은가? 아무래도 청력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어. 하면서 애먼 자기 귀를 후비고 혼자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오늘 프로젝트 끝나서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야. 내일은 예식장 취소하고 환불금이나 요청하러 가야겠다. 예약금은 내 돈으로 냈으니까 너 줄 필요는 없지? 그거 알고 있지? 아 참. 그리고 네가 나 사준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은 그대로 돌려줄게.
삼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사용했으니까 그거 중고로 팔아서 쓰던가 찜을 쪄서 초장에 찍어 먹던가 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비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멍을 때리더군요. 그 이에 저는 한마디 덧붙였죠. 너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못했지?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돼? 너만 나 명품 사줬냐? 나도 너 사줬어. 생일 선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리고 너만 시간 낭비했니? 왜 내 시간들은 계산 안 하는데? 나는 더러워서 되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너 그거 다 가져. 내가 사준 선물들 그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중고 매장에 팔든가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저는 뒤를 돌아서 와버렸어요. 알짜배기 건물의 새 주인이 저라고 알려주니 예비 남편은 제가 돌아서 간 뒤에도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 새끼를 그냥 확 달려가서 뒤통수를 한 대 까버리고 싶은 욕구가 불쑥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버렸는데 상대해서 뭐합니까? 내 손만 더러워지지. 안 그래요? 이제부터 제 사연을 좀 더 말할게요. 사실 지금 건물주인인 우리 엄마가 저를 낳은 친엄마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엄마가 저를 다른 집안에 입양을 한 거예요. 친엄마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저를 낳은 미혼모였대요. 양가 부모님께 얘기도 하지 않고 몰래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셨고 엄마와 아빠는 서울로 올라와 한 직장에서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대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처녀가 남편도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고향으로 내려가겠어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봐 얘기도 못하고 엄마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대요. 엄마는 저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다행히 친한 친구 중에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잠시 저를 맡겼대요. 그 친구는 아이가 없었고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서 저를 맡아줄 수가 있었대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줄 알았는데 사정이 피치 못하게 됐어. 이 아이를 조금만 봐줘. 내가 돈이 좀 모이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면 꼭 찾으러 올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엄마는 저를 키울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았대요. 만약 저를 돌보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이던 차에 엄마 친구가 먼저 그러더래요. 내가 윤미를 내 친자식처럼 키우면 안 될까? 키우다 보니 정이 드네. 그리고 남편도 나랑 같은 마음인지 그러자고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키우면 너도 윤미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윤미가 성인이 되면 그때 다 얘기하자. 어때? 친엄마의 친구 남편, 그러니까 지금 내 아빠가 된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에 젊은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 친구는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게 되었고 제 호적이 엄마 친구 이름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엄마 친구는 자신이 낳은 딸처럼 저를 사랑하며 키웠고 친엄마에게는 제 성장 과정을 엄마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대요. 양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주워온 년, 업둥이 년. 할머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업둥이야? 나를 왜 주워왔어? 나 엄마 아빠 딸인데. 할머니가 치매여서 저와 누군가를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너는 이 집시가 아니야. 주워왔어. 네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후에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너 주워온 거야. 진짜야. 할머니 말 믿어. 엄마 찾아가야지. 그래야 자식이지. 치매 환자이지만 왠지 할머니의 말에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할머니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는데 마침 엄마가 뒤에서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달려오셨어요. 할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얘,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고지 들으려고 해. 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할머니 목욕할 시간이라면서 할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치매 걸린 할머니의 말과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툭툭 털어내는 엄마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저만 보면 업동이 하셨죠. 그렇게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윤미야, 너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있지? 저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응, 있어. 나 할머니 말대로 업동이 맞아? 할머니 말이 마음에 남았구나. 궁금해서 어떻게 몇 년을 참았대? 맞아. 사실 엄마 아빠는 널 낳지 않았어. 양부모야. 영원히 숨길 생각은 없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얘기하려고 했었어.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저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예민한 청소년기에 들은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서 업동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양부모님에게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덤덤했죠. 그럼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는 누구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가능하고 말고. 친엄마는 너밖에 몰라. 네 성장 과정을 다 알고 계셔. 엄마의 친한 친구거든. 엄마는 정말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친엄마를 만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불며 눈물 콧물 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서로를 보면서 엄마도 저도 서로를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한참 후 엄마가 말을 하셨어요. 네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 이렇게 엄마 소리도 듣고 싶었어. 내가 널 낳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그리고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가장 무섭더라. 그런데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때가 되면 네 앞에 나타나려고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한테 부끄러운 엄마 안 되려고 엄청 부지런히 살았어. 그런데 정말 이런 날이 오네. 내 딸이 먼저 엄마를 만나겠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엄마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 이렇게 만났으니까. 엄마 소리도 들었으니까. 저는 엄마의 눈동자를 보며 말했어요. 뭐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앞으로 내 효도 받아야지. 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엄마가 날 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 상황이 그랬다면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날 낳아줘서. 그리고 따뜻한 양부모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저에게는 엄마가 둘이랍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에 대한 이런 모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두 엄마 모두에게 잘한다고 제 앞에서 맹세하던 놈이 이제 와서는 우리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엄마는 저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엄청났다고 해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에게 줄 돈을요. 엄마는 저를 친구에게 보내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의 형편을 잘 아는 식당 사장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월급 받아서 언제 돈 모아?
그러지 말고 포장마차 해볼래? 포장마차는 자릿세도 적게 내고 나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식당 월급보다는 나아. 내가 아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포장마차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한번 해봐. 그렇게 엄마는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포장마차를 인수받아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인수받은 포장마차는 생각보다도 잘 돼서 꽤나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점포를 얻어서 식당을 차려 차곡차곡 돈을 더 모았다고 해요. 그러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우연찮게 땅을 사놓은 것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고 더 운이 좋게도 사놓은 땅 부근이 번화가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은행과 병원이 입점을 하고 식당, 커피숍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엄마는 졸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모두가 엄마의 노력으로 얻은 거죠.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웬일이래? 커피값 아까워서 절대로 커피숍 커피는 안 드시는 분이. 엄마는 늘 구두쇠인 줄 아니? 엄마도 분위기 내고 싶을 때는 커피숍 비싼 커피도 마시고 그래. 그렇게 엄마와 저는 모처럼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거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너 이제 결혼도 하는데 엄마 건물 명의를 네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 건물은 엄마 것이 아니라 네 거야. 알지? 네 몫으로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그리고 엄마가 일전에 그랬잖아. 노후는 아는 지인들하고 동남아 가서 보낼 거라고. 그 꿈이 이뤄졌어. 나라가 정해졌다. 아는 지인이 먼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사는데 살만하대. 지낼만하대. 그래서 나보고 당장 오래더라. 너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너도 이제 짝 만나서 결혼하니까 이제는 엄마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너 결혼식 올리고 나면 떠날 거야. 그 전에 이것저것 정리하려는데 이 건물 너한테 넘겨주는 게 가장 큰 작업 아니겠어? 이 건물부터 너한테 증여하고 서서히 나머지 일들 정리하려고. 어때? 받아줄 거지? 정말이야? 노년은 동남아에서 보낸다더니 이제 실현되는 거야? 정말로 가려고? 그럼 나는 어떡해? 너무 섭섭한데? 얘는 말레이시아가 어디 미국이라도 되니? 보고 싶으면 충분히 오고 가고 해. 나도 좀 꿈 좀 이뤄보자.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건물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친자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안은 일반 증여로 분류가 되어서 증여세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양부모 밑에 있는 제 호적을 파서 다시 친엄마 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친자인 걸 증명해서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여러 날 고민하다가 왠지 그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죠.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가 모은 돈으로 엄마의 건물을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엄마가 금매로 시세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건물을 내놓으면 제가 그 건물을 사는 방법이죠. 그럼 증여세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모로 계산을 해보니 이 방법이 증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에게도 예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으로 꽤 많은 수익을 받죠.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에게도 이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연애 초 예비 남편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재테크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죠. 그러다가 저는 주식을 한다고 했더니 예비 남편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내 친형이 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아? 주식하다가 망해서 강남에 있던 아파트랑 전 재산 모두 잃고 가정까지 박살났잖아. 주식은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주식은 금기어야. 욕심부리니까 그렇게 되지. 주식은 안전하게 그리고 큰 욕심 없이 하면 괜찮은 재테크야. 난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뭘. 그랬더니 예비 남편 하는 말이 그만둬. 재테크란 말이야. 나처럼 빌딩 있는 장모 만나면 한 방에 해결돼.
이런 재테크가 어딨냐? 이런 걸 바로 재테크라고 하는 거야. 그땐 그 얘기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자기, 그래서 나 만나는 거야? 괜찮은 재테크여서? 그러자 예비 남편은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왜 꼬투리를 잡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죠. 어쨌든 그 말싸움 이후로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가 주식의 주자도 서로에게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미 주식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던 터라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는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몰래 주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주식으로 얻은 금융소득과 월급으로 엄마가 금매로 내놓은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죠.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이런 스토리도 모르고 엄마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건물을 내놓은 걸로 알고서 나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평소에 엄마가 이 건물은 네 거다라고 말을 해서 언젠가는 제 건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돈으로 매매를 한 건물이라서 그런지 자주 보던 건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만 건물을 보고서 사람 대하듯이 잘 잤어? 잘 지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 건물을 가서 멀리서 바라보다 오는데 하루는 1층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40대 젊은 사장이 저의 전 예비 남편과 목청을 높여가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았죠.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너 때문에 내 신세 망쳤잖아. 이 건물 전 주인이 뭐 사업이 망해서 건물을 팔았다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듣고 와서는 내 인생을 망친 건데? 너 어떻게 책임질래? 진짜라니까. 내 이 귀로 똑똑하게 들었다고. 이 건물 전 주인인 여사님이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이 건물 팔고 그 돈으로 동남아에 가서 하녀들 부리면서 골프나 치고 살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이 사기를 쳐서 이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평생 꿈인 동남아는커녕 붕어빵이나 구워서 생활비 해야겠다면서 우리 가게 앞에서 붕어빵 팔아도 되냐고 정말 그랬다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커피 전문점 사장의 멱살을 쥐어잡았죠. 너 정말 거짓말할 거야? 내가 이 건물 사이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랬지? 나 열받아서 그냥은 못 있겠어. 가자. 너 콩밥 좀 먹어야 돼. 거짓말로 내 인생 망친 죄로 한 50년은 감방에 있다 나와. 이게 진짜 열받게 하네. 그럼 우리 이 건물 전 주인인 여사님한테 물어볼까? 커피 전문점 주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예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시도했어요. 마침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여사님? 저번에 우리 커피숍에 오셔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냐면서 그러셨죠? 동남아로 이민 가려고 재산 정리하던 중에 사기당해서 동남아는커녕 알거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커피숍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예비 남편과 커피 전문점 사장의 대화가 흥미진진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지. 내가 커피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 커피 전문점 사장이 눈을 부라리며 예비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봐, 그랬다잖아. 이래도 내가 거짓말이야? 난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너야말로 깜빵에 들어가서 한 50년은 있다가 나와야겠다. 그러자 엄마가 근데 그걸 왜 물어? 사모님 사이 될 뻔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지금 저한테 와서는요. 저 때문에 지 인생 종쳤다고 저한테 책임지랍니다. 그 놈이 여사님 사기당해서 건물 날린 걸 저한테 들었다고요. 저도 여사님한테 들은 것만 말했지 제가 언제 파혼하라고 했어요? 여사님 건물 사기당했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파혼한 거면서 왜 그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런 또라이가 없네요. 어쨌든 여사님 이런 놈 사위로 안 받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자 커피 전문점 사장이 엄마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더군요. 근데 여사님 그것도 정말이에요? 여사님 따님이 이 건물 산 거 진짜예요?
맞아. 우리 딸한테 건물 팔았지. 근데 이런 걸 시시콜콜 내가 커피 사장한테 얘기해야 돼? 붕어빵 어쩌고 한 거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커피 사장 마음 좀 떠보려고. 역시나 내가 건물 사기당해서 붕어빵이나 구워야겠다니까 다들 나를 피하려 들더라. 내가 건물주여서 다들 좋아했나 봐. 커피 사장도 그래서 나한테 들이댔던 거야? 나이가 20살이나 내가 많은데? 커피 전문점 사장 역시도 예비 남편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엄마를 여자로 보고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미혼모로 살아오신 만큼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크시죠. 돈이 있다 보니 돈을 목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꼬시려고 드는 어린 남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커피 전문점 사장처럼 20살이나 어린 남자도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사장도 저희 예비 남편도 테스트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진상들. 하면서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를 피해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집으로 갔죠. 엄마, 나 방금 거리에서 진짜 재밌는 거 봤다? 1층 커피 전문점 사장이랑 그 자식이랑 다투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엄마 목소리도 들리던데? 하면서 엄마와 저는 깔깔거리며 웃었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내가 결혼할 남자한테 그런 덫을 놓고 떠본 거야? 엄마가 산전수전 다 겪었잖니. 혹시나 너랑 결혼할 남자도 네가 건물주 딸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염려가 되더라.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 살았으면 해서. 그리고 엄마 곧 말레이시아로 떠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입이 아주 가볍기로 소문난 그 커피 전문점 사장을 이용한 거지. 참, 그 젊은 사장은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게 나한테 얼마나 들이댄 줄 아니? 어우, 징그러. 아들뻘 되는 게 말이야. 생각하는 게 어쩜 그러니? 남자가 말이야, 지 여자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기둥서방처럼 들러붙어서 편하게 살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맞아. 엄마 아니었으면 속물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 속고 살 뻔했네.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 거머리 같은 놈이 엄마 집을 찾아왔더랍니다. 어젯밤부터 마신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아침부터 술 한잔 마시고서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말입니다. 장모님, 저 정말 서운합니다. 사기당해서 건물 날려서 알거지 됐다고 거짓말하셔서 왜 저 윤미랑 찢어놓으신 거예요? 사실대로 어머니 건물을 윤미가 사게 됐다고 저한테 귀띔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어머니, 저 정말로 서운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랑 윤미랑 헤어지게 된 거라고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무 일 없이 우리 지금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 진심으로 윤미 사랑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랬다고 해요. 이게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윤미랑 결혼을 못했다고? 이 사람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자네야. 자네가 먼저 그랬잖아.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엄마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술 기운 때문인지 이놈이 계속해서 엄마를 원망하더랍니다. 듣다 못해 엄마가 한마디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네 생각은 그런 거지? 이 건물이 장모든 마누라든 처가에 건물만 있으면 된다. 맞지? 그런데 자네는 건물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난 내 딸의 인생이 중요해. 내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백년해로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그런데 자네 문득문득 나한테 들켰어. 내 딸보다는 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테스트한 건데 내 느낌이 맞았더라고. 자네 나한테 딱 걸려들더군. 나는 자네 같은 인간한테 내 딸 못 줘. 자네는 지금 이런 자세도 틀려먹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지.
뭐, 자신을 테스트한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술 기운을 빌어서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맨정신에 와서 얘기해도 넌 아니야. 나 다시는 자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하고는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이 될 뻔한 이 남자는 저를 놓친 게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 엄마를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한다며 저에게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짐을 챙겼죠. 저는 공항으로 엄마를 배웅 나갔어요. 엄마, 행복하게 잘 지내요. 휴가 받으면 꼭 놀러 갈게. 그래, 꼭 와라. 골프 실력 늘려서 와. 엄마랑 골프 치면서 시간 보내게. 그렇게 저를 낳아준 엄마는 말레이시아로 떠났죠.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차려보려고요. 최근 CEO가 된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회사에 사표를 냈답니다. 제 건물에 제 사무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루는 한때 저희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이 축하 화분을 사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너 회사 차렸다는 얘기 듣고 왔어. 너무 축하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예비 남편은 하고 싶은 말들을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너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사실 내 꿈도 장모님 건물에 내 여행사 번듯하게 차리는 거였어. 너랑 결혼했으면 장모님 건물이 아닌 아내 건물에 내 여행사를 차렸을 텐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 그러더니 잠시 훌쩍이더군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굴면 누가 받아줄 것 같아? 하여튼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속이 훤히 보이는 짓만 하니?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나 받아주면 안 돼? 너 아직 싱글이라며. 나는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해. 나 너한테 더 잘할게. 더 많이 사랑할게.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하면서 눈물 콧물 짜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1층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낸다. 뉴스 봤지? 우리 회사 경영권 넘어간다는 소식 말이야. 경영권 넘어가면서 인원 감축했는데 나 감축 대상이래. 실적이 저조해서 이제 나 회사도 잘리고 너랑도 헤어져서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실소가 나오더군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묻는 말일까요? 너 정말 웃긴다. 그거 네 사정이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 여기 와서 왜 그래 대체? 예비 남편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파리 새끼 마냥 손을 비벼대는데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1층 경비원에게 전화를 해서 예비 남편 끌어내라고 했죠. 그리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그놈에게 얘기했죠. 축하해. 새로운 일 찾아봐.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대더라. 너한테 딱 맞는 일이 있을 거야. 건물주 딸인 걸 알고 사랑했다가 건물주 딸이 아니니까 대차게 버린 것처럼 넌 못할 게 없을 거야.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 건투를 빈다. 어찌나 유쾌 상쾌 통쾌하던지요. 살면서 누구나 모진 풍파들을 겪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죠. 엄마가 둘이나 되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풍파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음 달에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과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짧은 일정이지만 양부모님은 꽤나 오랜 시간 머물다 오실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서툰 글로 풀어낸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힘든 일이 놓여 있다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